정면의 품격. 사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멘트가 빠져 있어요. 제가 대신 해봤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 정치 현안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정면의 품격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이걸 좀 사실은 성우나 아나운서분이 이렇게 딱 그럼 정면에 뭐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해봤습니다. 예. 자, 요새 제일 뜨거운 거 뭐 이 김포시 서울 편입 그리고 이제 부산 광주 이런데 그 뭐 어떻게 돼? 좀 궁금한 건 많은데 이거 지금 일단은 뭐 시작이니까 네. 뭐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첫 회의를 했어요. 예. 그 위원회가 뉴시티 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고 조경태 위원장은 회의 끝나고 나서 일반법이든 특별법에도 빨리 하겠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고 야당 반대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되는 대로 하겠다. 어쨌든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선까지. 그래서 일단 계획이 9일 목요일에 소관 부처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를 우선 받는다는 거죠. 뭐 국토부, 서울시, 국방부도 이제 필요하고 행안부 받고 13일에는 뭐 전문가 간담회하고 16일에 현장 방문한다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빨리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편입되는 법안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그 야당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당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을 가지고 오면요. 특별법 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예. 저는 뭐 저기 우리 윤 대변인 계시면 미안합니다만은 뭐 첫 회의를 했는데 TF가 전 이미 상당히 동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뭐 만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당 내에서도 벌써 반대가 뭐 본물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뭐 유정복 인천시장은 뭐 정치 쇼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분이 그냥 인천시장이 아니고 김포에서 시장도 했고 김포에 내리 3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현안을 누구보다 옛날에 하셨지.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아시는 분인데 네. 그런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원내대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지금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지 말고 행정 대개편, 국토 균형 발전 전체를 놓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대선 때 우리 당 후보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냈을 겁니다. 5극 3특이라고 해서 전체 우리 균형 발전을 놓고 불경, 호남, 충청 뭐 있지 않습니까? 서울 해서 5극으로 놓고 강원, 세종, 제주 특별하게 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김포만 달랑 놓고 이렇게 하고 옆에 또 뭐 구리 하나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좀 너무 총선 앞둔 졸속으로 추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지금 당론이라고 말씀은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 말씀하셨지만 당론 같지도 않아요. 거기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력을 많이 상실하잖아 싶습니다. 의원이 반대해요? 아니요. 의원 반대한 서병수 의원께서 바로 반대하셨어요. 서병수 의원. 그러니까 예. 본물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반대 여론은 뭐 인천시장 인접해 있으니까 인천은 이해관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말씀하신 것 같고 김태흠 충남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국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수장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먼저 시작한 게 김포 시민의 의사를 담은 김포시장의 의견 전달이었어요. 당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각해 보겠다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직전 12년 동안 김포시장을 계속했었던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지금 김포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 2개를 다 갖고 있는 민주당은 왜 김포 시민의 의사를 그동안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게 김포가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게 검토 보고서 한 장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진짜 김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뭐냐? 교단 해소 있지 않습니까? 한 대변인 죄송한데 딱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금 그 김포시 지역위원장 하시는 홍철호 예, 전 위원장인가 그분께서 그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84%가 찬성했다. 근데 그게 그 조사 제가 이게 정확한 그 조사인지 언론 보도에 나온 건지 마찬가지인지 동일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사가 뭐 당원들 상대로 했다는 조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내용입니까? 설문조사요. 설문조사. 저기 예, 김포 시민만 상대로. 설문조사.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지도부가 새로 내놓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가 균형 발전 또 외에 김포시 같은 건 현안이 교통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영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5호선 9호선의 연장을 원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이번 예산 국회 때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 연장도 하고 예타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좀 건설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여당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뭐 당장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김포 시민들도 이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총선 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이거 괜히 총선용 아니야 이런 실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컸다가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은 여권에서 소탐 대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죽겠는데 갑자기 이슈는 띄웠는데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더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반대예요? 우리한테 반대와 찬성을 저는 오케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럼 저는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대통령은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러니까 왜 이게 촉발이 됐냐 생각해보면 김동연 지사 경기 북도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북도를 생활권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 김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경기 북도가 돼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섬처럼 떨어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본인들의 생활권과 이 행정구역 일치가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북도 남도 할 때 남도가 인기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도가 인기라고. 경기 남도에 포함되려고 많은 그걸 원하는 쪽이 많대요. 도시들이. 그거는 아무래도 그쪽에 개발이 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싶은데. 일단 지금 도청 소재지가 수원에 있고 북쪽은 좀 여러 가지로 접경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행정 편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북도가 되면은 공무원 자리가 이제 두 자리씩 2배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발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논란의 촉발은 경기북도 얘기가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렇다면은 김포 주민 입장에서만 지금 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경기도였다가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경기북 특별자치도가 되겠죠. 그게 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럴 바에야 이 조금이라도 땅이 연결된 서울로 편입된 게 낫겠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 연결도 지금은 김포시니까 경기도에 얘기해서 경기도가 서울시랑 협의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서울 안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왜 국토 전체 차원에서 뭐 보자 하시는데 이미 김포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내에서 배분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다른 뭐 수도권이 커진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이 서울이 이제 1,000만이 950만 줄었다고 하지만 이미 메가시티가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자체가 지금도 50%가 넘어서 전국으로부터 모든 돈과 인력을 우수한 인재를 다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건 진보와 보수 정권을 떠나서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기본 방향과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김포를 편입시키면서 주변 다른 도시까지 모두 편입시키는 문제를 논의한다. 당장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려면 서울시장도 있고 경기도지사도 있고 인천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 이제 김포시장 만난 다음에도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벌써 TF에서는 법을 내 가지고 내일 모레 또 발의하겠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누구도 지금 내일 모레 발의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이제 만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내일 모레 해요. 아니 그렇게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이게 될 문제인가 싶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민주당도 그 주민들의 정확한 생각이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교통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주민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그 좀 이 인터뷰하면서 배운 건데 김포시에서 이 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농어촌 특별법 같은 거가 이게 서울시에 편입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또 수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한강신도시에 사시고 네. 상강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약 70% 이상이 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장에서는 교통 플러스 이 재산 가치의 당연히 있을 겁니다. 증가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있다고 것들을 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 좀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기 딴 문제. 자, 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친윤 중진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렇고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께서 불출마 선언했고 어제 이런 하셨죠. 건데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친윤 불출마 그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능성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미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출마 대체지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5달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리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뭔가 극적인 효과를 얻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다. 저는 그런 본인이 물리적인 갈 곳을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 네. 다음에 후임을 생각하는? 아니야. 아, 대체지라고 대체지. 했죠. 대체지.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치 재로 들었는데 대체지. 아, 그래서 이제 대체지. 대체자가 아니고 대체자는 많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계속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세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용산 뜻에 따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거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듣고 싶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은 총선을 준비하는 당은 이거를 거역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들이 당연히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윤 대변인께서 그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훨씬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뭐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는 분위기로 뭐 갈 건지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뭐 그동안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만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윤영환 위원장이 제가 왜 방송 전에 예전에 이뇨한 위원장 됐을 때 두 분하고 그냥 방송 전에 얘기할 때 이분 대단한 분일 거라고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한테는 대단한 분 말고 밖에서 따로 할 때는 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방송이니까. 근데 저 진짜 혼자 생각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가에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중도 있겠지만은 야 이거 혹시 뒤에 누구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뭐 익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되게 가깝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뭐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차도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그 저 중진들 그 박병석 의장 말고 이거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계속? 중진 중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셨고 어제는 이제 박병석 전 의장님께서 예. 불출마 선언했는데 저희가 이제 총선기획단이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제 큰 22대 총선의 방향 놓고 이제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일단 큰 흐름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민생과 혁신과 미래라는 컨셉트를 놓고 준비해 나가자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은 일단 자발적이지 않으면 감동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가시는 분도 그렇고 나간다는 게 밀려서요. 그 지역에 밀려나가는 분도 그렇고 이게 자발성이 있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양당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만두는 이 뭐 중진들 이 뭐 험지든지 불출마 네. 이 문제 있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 민주당은 조국 신당
갑자기 조국 신당이 등장했어요. 아니요, 아니 갑자기 그건 우리가 모르죠.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언론사 기자님들이 가장 핫한 주제는 이준석 신당이에요. 이준석 신당 나올 거라고 일단 추적 보세요.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보겠는데 신당 창당까지 갈 수 있느냐는 제가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저희 당 내에서 또는 저희 당 주변 보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동조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시점이라면. 근데 지금 동조자가 없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찾아와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했다는 그 비난, 그거는 좀 아주 잘못했어요. 비난에 대해서 아무도 옹호하거나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 그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뭐라도 누군가라도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전 10년을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그렇죠. 식의 이게 얼만큼 좀 상당히 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방송에서 못 하겠는데 그건 잘못한 그러니까 거죠. 어찌됐건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날도 톡 콘서트를 같이 한 사람이 이현주 전 의원이에요. 저희 당 오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재선하신 분인데 자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예를 들어서 탈당해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못 나와요. 김웅 의원 지금 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조차 이뇨한 위원장 만난 다음에 코리안 젠틀맨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얘기 없습니다. 결이 좀 달라졌다는 다르죠. 얘기가 많이 그렇죠. 돌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랑 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이랑 뭐 얘기 나오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뭐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당을 한다고 하면 이준석 신당이 본인이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른 당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신당 창당하는 것은 보수가 망할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보수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 가지고 어떻게 보수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쨌든 거기서까지도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비명계 뭐 같이 비명계를 접촉 중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상민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기사 뭐 여쭤봤는데 아니 그냥 방송 끝나고 같이 밥 먹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비명계 의원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데 가서는 이상민 의원이 뭐 길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신당을 하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일은 용산이나 윤핵관이나 만무해요. 원상 회복을 시켜달라 예전처럼 아니면 원상 회복에 준하는 권한을 달라는 걸로 저는 좀 익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잡아놓은 데드라인에 가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명계 쪽은 언론에 칭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계시는데 별로 공통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 우리 비명으로 뭉친 우리는 뭘 결사체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다른 그 비명으로 지칭되는 의원은 전혀 그건 갈 생각도 없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언론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과 비명계 개별적으로 의원들 중에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뜻하는 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나가서 뭐 결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이라는 무슨 세력이나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이준석 신당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가정입니다. 제가 만약 비명계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30명은 넘는 것 같아. 이러면 왜 남한테 가서 붙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당을 만들지 나오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이 당할 사람이 굉장히 적다. 이준석 대표는 적어도 보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뭐 비명계랑 합친다는 이런 수는 있어도 혼자예요. 제가 지금 볼 때는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당 창당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뭐 최근에 만난 적은 없지만 조국 얘기 넘어가야 됩니까? 조국 아니 뭐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같이 하세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우리 윤 대변인 말씀대로 어떤 정치인들 그렇게 한정해 본다면은 실제로 몇 분이 같이 할지 나올 때 탈당할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라면 예전에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할 때 어떤 기세가 다시 일어난다면은 뭐 또 다른 상황도 만들어주지 않겠나. 새로운 세력과 신진 세력이랄까 뭐 그건 이제 뭐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조 전 장관의 신당 부분은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그 어젠가요 인터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솔직히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제 협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결국 조 전 장관이 저는 출마를 할 건지부터가 결정이 돼야 본인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나는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겠다 이런 결심이 선다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선거제가 지금의 준연동형제로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비례대표제로 바뀔지 거기를 보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의 가정이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대변인님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뭐냐면 지금과 같은 비례정당이 이 정당의 구성이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국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비례정당 다시 우리 원내복귀 합시다. 아유 우리가 참 위성정당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네. 양당이 만나서 말해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우리 그냥 이번엔 원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런 가능성.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렵죠. 이거 관련해서 물론 선거법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본인은 절대 비례정당을 안 만들겠다. 전국정당, 수권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정당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비례의원으로 등원하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고 했지만 본인이 비례를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까지 안 얘기로 했죠. 봐야죠. 이거를 왜냐하면 본인이 노원에서 지금 3번을 출마를 했고 노원이 나를 길러줬고 거의 노원의 아들이란 말까지 거의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로 옮겨서 나가야 되는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당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는 것까지 제가 뭐 인정을 하겠는데 그것이 지역구로 옮길 이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지역구 옮길 명분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당을 나간 명분보다는 지역구 옮길 명분. 그게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저는 저런 말 들으면은 예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주류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소멸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연적으로 노연병으로 보내서 자연 소멸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정치를 했던 분이라 제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당대표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노원병에 그 공천을 받겠죠.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바꿀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제가 30초씩 드릴 텐데 20초씩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나오면 각 당의 영향 어떻다? 간단하게.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저희한테 도움될 건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조국 신당 땡큐입니다. 그래. 고맙다고 그러시네요. 예. 그렇게까지. 두 정당 모두 지금으로서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 유불리를 따진다는 게 좀 부질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실제로 두 정당이 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 매주가 새로 와가지고 이렇게 두 분을 매주 만나도 할 얘기가 매주 나와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